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900달러 마이너스 2.7%, 이더리움 1,700달러 마이너스 2.8%, 리플, 에다, 도지 전체 코인들 마이너스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폴리곤은 마이너스 4%씩 하락하고 폴리곤, 솔라나한테 시가총액순위 6위 자리도 밀린 상태이고요. 폴리곤 위험하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다르게 작년 1월 하락 크지 않았고 가격을 유지했던 코인이라 1,100원 핵심 매물대 무너지면 폴리곤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위험하다. 중경투 4월에 이미 알트코인 다 팔았다 경고 시그널 많이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입금 지갑수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3만 달러 4월 재반등 이후 급격하게 입금 지갑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락온 수준이 2021년 7월 3만 달러 폭락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인데 비트코인 매수세 확실히 감소했다는 의미고요. 코인은 작년부터 나스닥 증시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연준금리나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코인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4.9%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장 충격으로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크죠. 대신에 올해 안에 시장 충격 크게 나와서 금리 인하한다고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6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결렬 같은 시장 충격 나오면 나스닥 최소 10% 빠지고 코인은 하락이 더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입금 지갑수 미리 감소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코인 시장 주축이 2년 고래 대량 매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에 비트코인 매수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단기 시장 불확실성 주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5월 13일 재협상한다고 백악관 소식 전달을 드렸는데 5월 10일 최신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다음 주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하원 의장 협상이 연기가 되었다 뉴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5월 24일 협상 역시 100% 확정적인 날짜는 아니고 보좌관들이 이때 바이든 대통령 스케줄이 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무엇보다 5월 19일 G7 정상회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우선순위 G7 정상회의 먼저 한 다음 부채 한도 협상 재논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한 6월 1일 채무불이행 디레이인데 시간 촉박하게 만들어서 극적인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5월 11일 하루 전에 백악관 연설 통해서 공화당을 압박을 했고요. 빨리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지 글로벌 트러블 문제가 없을 거다. 예산 삭감하면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사회보장 서비스, 메디케어, 군인 월급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 줄 수 있다. 공화당에게 강하게 겁을 주었고요. 공화당은 바이든 민주당 협상 원하는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50억 달러 일부 비중 축소하겠다는 거죠. 만약 이번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 축소를 못 시키면 바이든 민주당 지지율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년 미국 대선에서도 공화당이 대선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가망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채 한도 협상 시간 끌기 하는 거고 150억 달러 모두 삭감은 못 시키겠지만 일부라도 깎아보겠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임기 중에 가장 힘이 센 임기 3년차이고 코로나 재난이나 러시아 전쟁 바이든 대통령 현재 잘 극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승세 계속해서 좋은데 코인은 하락 추세로 들어섰지만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약간 하락 이후 올해 1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불협화음으로 약간 충격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협상될 가능성이 크고 나스닥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롱 포지션보다 숏 포지션 잡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여기서 더 올라가면 숏 커버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6월 1일 타결이 안 돼서 충격 오더라도 나스닥 최대 마이너스 10% 정도 여기 초록색 200일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듯 보이고요. 200일선 약간 터치한 이후 연준 금리나 시그널 주면서 재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스닥은 200일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거지 이렇게 200일선 위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2020년 코로나 버블 이후처럼 200일선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1등 경쟁력에 달러 패권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 5월 주주총회에서
있고요. 워렌 버핏 생전에 미국의 달러 패권 절대 끝날 리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다음 글로벌 경제력 2등이 중국인데 미국이 반도체 제재하면서 중국의 최첨단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고요. 중국은 대만 전쟁 통해서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 있는데 당장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오바마 정부 때 미국 경제 리스크가 크고 중국은 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이 2008년에는 유럽, 중국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미국 경제가 2008년보다 훨씬 더 튼튼하기 때문에 달러 패권 빠르게 내려온다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강한 거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 미국 기업하고 산업 자체가 글로벌 리드 확실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틱톡 같은 중국 회사들 견제를 하면서 미국 증시 상승세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감소하는 것도 긍정적이었지만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번 주 26만 4천 건으로 작년 10월 바닥 찍은 다음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요. 차트에서 20만 건 여기 구간에서 바닥 공고히 하고 이번에 쭉 상승을 했죠. 미국 실업률이 연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파월 의장 이전부터 발언을 해왔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 1994년부터 여기 데이터만 봐도 연준 고금리 이후 실업률은 증가했지만 금리 인하 통해서 실업률 하락을 시켰고요. 여기가 1994년 연준 75bp 첫 자이언 스텝 했을 때인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 50만 건 고점이고 2000년 닷컴 버블 금융위기 2010년 코로나 모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렇게 급등한 다음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추세적으로 실업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미국 실업률 데이터가 코인 나스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율 데이터보다 실업률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고요. 비트코인도 보면 달러 마켓에서는 27,000달러까지 하락은 했지만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는 여기 핵심 장라인 3,600만 원 구간 지켜주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 1,329원까지 재반등하면서 달러에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했지만 달러 강세에 원화 마켓에서는 여전히 가격 하락이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원화 마켓에서 제대로 된 하락이 왔다고 보기도 어렵죠. 아직까지는 조정 단계 정도다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는 것은 달러 강세도 있지만 한국은행 내년 국회의원 총선 생각해서 부동산 가격을 최대한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한국은행은 1월 13일 마지막으로 25bp 금리 인상하고 2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금통이 한 번 더 남겨두고 있는데 환율도 이렇게 계속해서 높으면 수입물가 상승 압박도 있어서 추가로 25bp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대신에 원달러 환율 아직까지 1,300원대 움직인 것은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다고 전망하는 거다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권은 부동산 가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컨트롤을 잘못하면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5월 25일 이번에도 금리 동결을 하면 달러 강세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서 공화당 예상대로 예산을 감축하게 되면 달러는 유동성 줄이는 거라서 환율은 더 상승을 할 수 있고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1월 여기 저점에서 애플, 나스닥, QQQ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최근에 달러 가격 오르고 증시도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코인 시장 보면 여전히 롱 포지션, 숏 포지션보다 청산 비율이 3배 이상 많으면서 다수가 여전히 비트코인 더 상승할 수 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상승하면 비트코인 동시 상승한 것은 맞지만 핵심 고래들 이미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락해주면 비트코인이 하락폭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코인 시장 청산 많이 되는 코인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페페코인 청산이 매우 많습니다. 전형적인 알트코인 약세장에서 작코인들 나와서 가격 펌핑 시키고 전체적인 코인 가격 끌어내리는 마지막 패턴에 있다는 거죠. 페페코인은 현재 시가총액순위 73위로 올해 4월 상장된 이후 4배 넘는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작코인과 마찬가지로 5월 초 피크 고점 찍고 마이너스 60% 이상 하락을 크게 하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